자, 처음 뵈는 것처럼 인사할게요. 자, 식사 마시겠습니까? 예. 자, 오늘은 여러분들 문제집 38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테마 10. 지난주에 이제 분량이 많아서 다 못 읽고, 테마 9번까지 했고, 테마 10번 보게요. 가격 탄력성과 재화의 관계, 비교적 자주 출제합니다. 이제 테마 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인데, 최근에는 출제했던 게, 작년에 출제했던 게 39쪽. 39쪽에 4번 문제, 유사 문제, 4번 문제 보자고요. 그게 이제 작년에 시험에 출제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테마 문제 10번을 통해서 이제 워밍업을 하고, 이제 여기 4번 문제가 이제 작년에 출제했으니까 이제 보자고요. 거의 유사 문제인데 4번 문제는 좀 추가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재화의 관계 이렇게 나왔거든요. 재화의 관계. 그럼 대체제, 부환제 이렇게 나왔네. 대체제, 부환제. 대체제냐, 부환제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일단 재화가 두 개 나오겠네. 대체제, 부환제 나왔으니까. 여기에 소득이 나오면 그럼 여기에 정상계, 열등제 써질 건데 재화가 두 개 나왔으니까 대체제, 부환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나왔잖아요.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 그렇습니다. 재화가 두 개 나오면 대체제, 부환제다. 우리 시험은 이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관계를 잘 물어봅니다. 그럼 누가 봐도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이 부환제는 아니겠잖아요. 모른다 하더라도 부환제는 아니죠. 대체제겠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를 소형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을 부환제라고 낼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시험은 대체제를 물어보지 부환제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일단 대체제, 부환제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재화가 두 개 나오면, 자, A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B제도 이렇게 나옵니다. 재화가 두 개 나오면 두 제의 관계가 대체제냐 부환제냐고 따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이제 수요량이 나올 건데, 이 B제 수요량이 증가했습니다. 재화가 일단 두 개 나오면 대체제, 부환제 물어보는 거야. 근데 한 제의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제의 수량이 증가했다. 그럼 두 제는 무슨 제입니까? 대체제.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반대로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의 수요량이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감소할 수 있다. 그럼 재화가 두 개 나왔으니까 무조건 대체제 아니면 부환제예요. 어떤 제의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제의 수요가 증가했다, 대체제고, 떨어졌다, 감소한다, 다른 제의 수요가, 그럼 부환제. 여기에 이제 기본을 깔고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여기 이제 대체제, 부환제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숫자가 붙으면, 여기 숫자가, 여기 뭐 10% 올라갈 때 8% 증가했다, 이렇게 숫자가 붙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교차 탄력성. 그거 물어본 거야? 얘는 지금 교차 탄력성 물어보지 않았어요. 소형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소형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 공식을 알아야 풀 거 아닙니까? 공식을 알아야지. 일단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하게. 그다음에 교차 탄력 재화가 두 개 나왔으면 대체제, 부환제 따질 수 있는가? 그거 물어보는 거야. 두 가지 동시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량은 5% 감소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딱 읽어봐요. 여기까지 읽으면 소형 아파트밖에 안 나와요. 그럼 소형 아파트 안 나오니까 대체제, 부환제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올라갈 때 소형 아파트 수요량이 감소했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숫자 좋습니다. 5%, 10%. 그러면 소형 아파트 나오고 가격 올라갈 때 수요량이 감소했다. 거기다 숫자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잖아요. 봐봐요. 소형 아파트 나왔어요. 소형 아파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 가격이 나오고, 임대료죠, 임대료. 가격이나 정확하게 임대료. 임대료나 가격이 똑같지만, 임대료 나오고, 소형 아파트 수요량이 나왔습니다. 그럼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임대료가 올라갔으니까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감소. 그지? 이걸 수요법칙이라고 그래요. 여기다 숫자 집어넣어주면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집어넣었잖아요. 임대료가 10% 올라갔습니다. 근데 임대주택의 수요량은 5%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이 숫자 보는 게 탄력성입니다. 그럼 탄력성인데 재화가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소형 아파트. 그럼 교차 탄력성 아닙니다. 소득이 나와야 소득 탄력성인데 없잖아요. 그럼 임대료하고 수요량이니까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거라고. 오케이? 그럼 여기 수가탄,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해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이렇게 나눈 적 있잖아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로? 가격 변화율로. 이렇게. 가격이 임대료니까.
그러면 수요량은, 아니, 가격은 10%가 변화 있고, 수요량은 5%가 변화 있잖아요. 5%. 그 정확하게 따지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가격이 10% 올라가서 임대료가 플러스 10%입니다. 근데 수요량은 5% 감소해서 마이너스 5%예요. 그럼 마이너스 5를 플러스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0.5예요, 이거. 근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절대값을 씌워요,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니까 이게 0.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따질 때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예, 어차피 나중에 절대값 씌울 거니까 0.5 나왔습니다. 이 0.5를 물어본 게 아니라 0.5가 나왔는데 이게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물어보겠어요. 그럼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0.5니까 비탄력적일 것이다. 그럼 여기 기억에 들어갈 것은 비탄력적이니까 얘하고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맞죠? 그러면 1번, 3번, 그 다음에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아니면 5번이 답이고, 이제 계속 읽었더니 오피스텔이 나왔습니다. 그럼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이 나왔으니까 2개 나온 거지. 그럼 이렇게 됐네요. 소형 아파트. 이런 문제 형태가 아주 잘 출제해요.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가 올라갔는데, 근데 오피스텔 수요량은 이제 변화하겠죠? 오피스텔 수요량이 7%가 증가했다고 했어요. 7%가 증가했다, 이렇게. 그럼 이 지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잖아요.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두 자의 관계. 그럼 두 자의 관계를 보려면 여기 10%, 7% 안 봐도 두 자의 관계를 알 수 있죠. 그 두 자는 무슨 제입니까? 대체제. 자, 답은 나왔어요. 답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비탄력적이고 대체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죠. 답은 5번. 자, 답은 나왔어요. 예. 그러면 자, 답은 구했고, 여기 지금 밑에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올라갈 때 오피스텔 수요량은 증가했다. 두 자는 대체제다. 근데 숫자를 집어넣어 볼까요? 10%, 7%, 이렇게. 그럼 이 숫자 보는 게 탄력성이죠? 이 경우는 무슨 탄력성입니까? 수요 교차 탄력성. 수요 교차. 그럼 이 문제에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까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줄 수 있죠? 자, 여기다는 기억, 니은, 여기다가 수교탄. 수요 교차 탄력성 몇입니까? 그러면서 디귿,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럼 여기다 디귿 주고 수요 교차 탄력성 써봐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 갈까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하라고, 이렇게.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 변화율. 자, 그런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재화가 두 개 나오니까 가격 앞에 있는 재화와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같은 재화, 다른 재화? 다른 재화. 다른 재화라고? 그러면 소형 아파트 임대료 10, 그 다음에 오피스텔 수요량 7. 그럼 여기 가격 앞에는 소형 아파트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오피스텔 들어갑니까? 소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 임대료니까 이건 소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 가격 변화율. 수요량은 오피스텔 수요량 변화율. 오피스텔 수요량 변화율.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볼게요. 소형 아파트가 10% 올라갔습니다. 플러스 10%.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할 때는 절대값을 씌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없고, 수요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소형 아파트는 7% 증가했네. 플러스 7%. 그럼 교차 탄력성 몇입니까? 0.7. 오케이. 자, 이 문제는 이제 답은 5번인데 교차 탄력성까지 계산한다면 그러면 0.7이 된다는 소리. 0.7. 의미하셨죠? 그게 이제 유사 문제 4번하고 이제 똑같아요. 봐봐요. 좀 있으면. 자,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문제를 약간 바꿔볼까요? 이 문제를 바꿔서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게 감소했다 이거 봐. 감소. 그러면 소형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5 그대로 비탄력적이고, 소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오피스텔 수요량이 감소했다. 그 두 자는 무슨 제입니까? 보완지. 그때는 답이 몇 번이 돼요? 2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뀐다면. 의미하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감소라 하고, 요걸 감소라 하고, 지금 두 자가 대체제입니다. 대체제에서 교차 탄력성이 몇 나왔냐면 0.7 나왔어요. 근데 저걸 감소라 하고, 요건 지금 두 자가 대체제니까, 우리가 문제 풀었던 거. 만약에 요 감소로 바꿔봐요. 감소로 바꾸면 두 자의 관계는 뭡니까?
보완지. 자, 교차 탄력성, 수교탄. 수교탄, 여기 수요량 변화, 가격 변화. 무슨 가격? 소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 가격. 오피스텔 수요량 이렇게 되죠. 그럼 소형 아파트 가격이 10% 올라갔죠? 플러스 10%. 오피스텔 수요량은 7% 감소했죠. 감소로 바꾼다면 그럼 마이너스 7.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0.7. 됐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투자가 보완제가 되면 교차 탄력성은 요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교차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준다는 거야. 지금 이해됩니까? 여기 증가면 여기 플러스 7%. 감소면 마이너스 7%. 여기 증가라 나오면 두자는 대체제. 여기 감소라 나오면 두자는 무슨 제? 보완제. 그래서 대체제하고 보완제의 교차 탄력성 공식 똑같은데, 근데 부호가 달라지는 거야. 대체제가 되면 플러스 값이고, 그 다음에 보완제가 되면 마이너스 값이고, 이렇게. 자, 이제 됐고,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4번 문제, 유사문제 4번이 작년 시험 문제니까 4번 문제를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유사문제 4번을 먼저 갑시다. 유사문제 4번부터. 자, 작년 시험 문제예요. 너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왜 거기가 있니? 자, 갑시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 상승할 때 아파트 매매 수요량은 5% 감소하고 오피스텔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했다. 이때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정도 A 하나 구하고 오피스텔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 B 구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오피스텔 관계 C 구하겠습니다. 먼저 C부터 한번 해볼까요? 재화가 2개 나왔으니까 대체제 아니면 구하겠죠. 보완제. 자, 이걸 이렇게 됐네요. 아파트 매매 가격 빼고 그냥 가격이 10%가 올라갔다고 했어요. 이렇게. 근데 아파트 수요량이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아파트 수요량 나왔네. 오피스 나오고. 자, 이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요거 하나가 있고.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수요량은 5%가 감소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파트 가격이 10% 올라갔더니 이번에는 오피스텔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몇 퍼센트가 증가했습니까? 8%가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두 지하의 관계, 여기 한 지하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오피스텔 수요량이 증가했습니다. 두 지하는 뭡니까? 대체제. 이게 감소라고 나오면 보완제. 이제 대체제 하나 나왔어요. 그럼 대체제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 2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니라는 소리지. 대체제일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C를 구했습니다. 자, 그럼 A 갑시다. A는 뭘 물어보냐면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요거. 여기서 수가탄, 아파트 수가탄.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아파트잖아,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재화가 하나만 나오는 거야. 아파트 가격 변화율,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수요 교차 탄력성을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안 따진다. 숫자만 갖다 붙여준다. 자, 가격이 10% 올라갔습니다. 수요량은 5%가 빠졌습니다. 0.5인가요?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아까 우리 테마 문제하고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걔는요, 비탄력적.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여기 이제 A고, 그 다음에 여기 C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두 가지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두자가 대체제다. 그 다음에는 수교탄을 구해보자. 수교탄이 지금 B를, 수교탄이 B. 그 수교탄 공식은 수가탄처럼 해라. 이렇게. 수요량, 가격 이렇게 놓고, 가격 앞에 있는 재화와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같은 재화, 다른 재화? 다른 재화. 여기는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수요량은 오피스텔 수요량. 교차 탄력성을 따질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인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10% 올라갔네요. 플러스 10%. 오피스텔 수요량은 8% 증가했네요. 플러스 8%. 맞지요? 그럼 몇입니까? 0.8. 요거 답이잖아요.
그럼 비탄력적이고 0.8이고 두자는 무슨 제곱? 대체제곱. 답은 몇 번일까요? 3번. 아까 뭐하고 똑같아요? 테마 문제하고 똑같죠? 테마 문제하고 똑같잖아요. 숫자까지도 똑같잖아요. 숫자까지도 10%, 5% 숫자까지 똑같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 이제 한 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한 장을 넘겨서 거기 41쪽이 유사문제 1번 봐볼래요? 유사문제 1번 똑같아요. 27도 나왔는데 유사문제 1번 봤더니 이렇게 돼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했더라. 다세주택 매매 수량이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 수량은 4% 감소하는 경우에 이제 물어보는 게 다 똑같아요. 봐봐요. A. 아파트 매매 수의 가격 탄력성. B. 다세대주택 매매 수의 교차 탄력성. C.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 관계. 똑같죠? 숫자만 바꿔주고 오피스텔 대신에 다세대주택이 나왔을 뿐이고 얘는 탄력적, 비탄력적 안 물어보고 직접 탄력성이 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여러분이 풀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풀어보시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밑에 2번 봐봐요. 그 밑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똑같은 말을 주고 있잖아요. X지역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재화가 몇 개 나왔습니까? 3개? 2개 나왔잖아요. 2개. 소형 아파트하고 뭐가 나왔어요? 오피스텔. 그럼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나왔으니까 두자가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몇인가?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거 여러분 하셔요. 그거는 저한테 이걸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거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자, 다시 39쪽으로 옵니다. 39쪽 와서 이거 보게요. 39쪽에서 1번하고 2번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1번하고 2번 보고 자, 3번 문제도 이미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했지만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수업 시간에 제가 꼭 그랬잖아요. 재화가 2개 나오면 2가지 물어본다. 두자의 관계,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물어본다. 이렇게. 자, 그럼 3번 문제는 문제 풀 때 여기 보면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2라고 딱 나와요. 이렇게 2라고. 그럼 무조건 공식 만드는 거야. 문제 풀 때 탄력성이 몇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공식. 공식을 만들어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공식 만든 거라고. 여기 보면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공식 만들어. 그럼 오피스텔 수가탄이 몇이다? 2다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그럼 공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이죠. 요 앞에 있는 재화가 같은지 합니까? 다른지 합니까? 같은지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일 때 다른지하고 요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 오피스텔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식을 만드는 거라고. 이 공식 만들어야 문제 풀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식 만들었는데 뭘 물어보냐면 오피스텔 수요량 변화는 이건 물어보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걸 줘야지. 가격이 얼마 변했는가? 가격이 4%가 인상됐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그럼 이 말이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인데 오피스텔 가격이 4%가 올라갔다면 오피스텔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수요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한다고 하면 안 돼. 증가한다고 안 된다고. 감소해야지. 왜 감소냐면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가격이.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 여기 이제 계산 문제든 뭐든 간에 시험 문제 풀 때 가격이 올라갔다고 나오면 아, 수요량은 감소하겠구나. 이게 있어야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잖아요. 이게 뭘까요? 수요 법칙. 수요 법칙.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이번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지. 공급량은. 가격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고 해야지. 증가.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가격이 올라갔다 나오면 수요량은 감소, 공급량은 증가. 그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요거 이제 여기 8이라고 쓰는 R은 다 8이란 거 안다고. 탄력성 2다. 오피스텔 가격이 4가 변했다. 그럼 오피스텔 수요량은 8이 변한다. 요건 안다고. 요거 하는데 이제 여기. 그럼 여기 1번 4% 저기 증가 나왔잖아요. 2번 4% 감소 나왔잖아요. 그럼 3번 8% 증가, 4번 8% 감소 나왔잖아요. 8은 알아, 8은 금방 안다고. 근데 8은 아는데 증가 감소해서 이제 헤맨다고. 이거 뭐지 그런다고. 그래?
가격이 올라갔잖아. 그럼 수요량이 감소해야지. 그럼 이 문제는 팔이 중요한 게 아니죠. 감소가 중요하죠. 감소. 그럼 이 문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수요 법칙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야. 여기 수요 법칙이죠. 수요 법칙.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8%가 감소한다. 이렇게 8%가 감소한다. 만약에 이걸 오피스텔 가격이 4% 하락했다. 그럼 8%가 증가한다. 이렇게. 그죠? 자, 1번 문제, 2번 문제를 여러분 풀 수 있을 거고, 3번, 4번 풀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못 풀겠다 그러면 저한테 오셔야 돼요. 쉬는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거라 보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갑시다. 11번 문제는 탄력성에 관한 계산 문제인데, 제가 해볼 테니까, 되실 분은 저렇게 되구나 하고, 안 되면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예? 아직 계산 문제에 대해서 참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수업한 적이 없으니까. 자, 볼게요. 테마 11번 갑시다.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나왔는데, 제가 문제 푸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3이다. 소득 탄력성이 5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공식 만들어버리라고. 그래야 풀린다고. 자, 이게 천천히 하면, 여기 30회 때인데, 여기 30회 때 나와서, 여기 이제 좀 여러분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이 여기 문제 물어볼 때, 여기 두 가지 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소득 탄력성 두 가지만 줬는데, 30회 때는 세 가지를 다 줘요,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세 가지를 다 줬잖아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이다. 소득 탄력성이 0.4다. 이렇게 줬잖아요. 그럼 뭘 만들어? 공식 만들어라. 공식. 그럼 이제 만들어보자. 자, 첫 번째 1번 수가탄이 뭐 아파트 수가탄이 몇이나 나왔어요? 0.6이라고 나왔어요. 공식 만들어야지. 그러면 아파트 가격 변화율,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을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됐죠? 공식. 자, 그럼 만약에 0.6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 0.6인데 가격이 10%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럼 수요량은 몇 퍼센트 변해요? 6% 증가 감소? 감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탄력성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또 나왔네요. 아파트 수요 소득 탄력성 나왔습니다. 몇 나왔습니까? 0.4 나왔어요. 이렇게 몇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공식 만들어요. 자, 공식.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여기는 뭐? 소득 변화율. 소득 탄력성이에요. 소득 변화율. 이렇게. 그럼 소득이 10% 올라가면 수요량은 몇 퍼센트 증가? 4%가 증가. 그래야 0.4가 될 거니까. 이건 증가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요량이 증가한다고 하면 안 되죠.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수요량이 증가한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이렇게 힘들어요? 좀 정신이 없네요, 여러분들. 소득이 올라갔다고 해서 수요량이 증가한다면 안 된다고. 왜? 소득이 올라갈 때 정상제가 아니고 열등제면 수요량이 감소한다고. 감소. 근데 이 문제를 보면 여기 뭐라 하냐면 정상제라고 줬잖아요. 정상제. 정상제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문제를 정상제를 안 줘도 상관없어요. 왜 정상제를 안 줘도 상관없냐면 소득 탄력성이 여기 0.4, 0.4는 음수입니까? 양수입니까? 양수예요. 양수. 이게 소득 탄력성이 양수면 그 자가 정상제라고. 그러니까 여기 소득 탄력성이 0.4가 나온 순간 정상제구나. 그럼 정상제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은요? 증가한다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0.4면 열등제라는 소리야.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감소해야 한다고 이렇게. 근데 친절하게도 이제 출제자가 정상제라고 줬잖아요. 저기 정상제. 자, 하나 더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습니까? 교차 탄력성 나왔어요. 아파트 가격이 오피스 어디 그랬어? 여기 나왔네.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 교차 탄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인데, 자, 여기에 몇 나왔습니까? 0.2 나왔잖아요. 0.2 이렇게. 그럼 공식 만들어야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처럼 수요량, 가격. 가격 앞에 있는 제하와 수요량 앞에 있는 제하 같은 제하, 다른 제하? 다른 제하. 그럼 문제 한번 읽어봐요.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그랬어요. 그럼 이 가격 앞에 있는 제하가 뭘까? 오피스텔. 여기는요, 수요량. 무슨 수요량? 아파트 수요량.
그럼 여기 아파트 수요량 변화. 얘도 이제 색깔 다르게 아파트 수요량 변화. 그럼 탄력성 이렇게 3개 나왔는데, 3개인데 전부 다 요 분자의 아파트 수요량, 아파트 수요량, 아파트 수요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라 물어보냐면, 아파트 전체 수요량 변화율은 그렇습니다. 그럼 요 밑에 2번하고 3번 보지 말아요. 2번하고 3번 보지 말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보고, 수요 가격 탄력성이 0.6입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얼마 올라갔냐면, 이거 봐봐요. 여기서 보면, 자,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 오피스텔 가격이 각각 3%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이 아파트 가격이 몇 퍼센트 올라갔습니까? 3%가 올라갔다잖아요. 이렇게. 이 밑에 보지 말라고요. 3% 올라갔다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요, 감소요? 감소.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라고요.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 감소. 근데 몇 퍼센트 감소? 1.8%. 두 개 곱하니까 1.8%. 그럼 가격만 보면, 여기 수요 가격 탄력성만 보면 아파트 수요량은 1.8% 감소라고. 이게 되셨습니까? 그런데 소득 탄력성도 있고 교차 탄력성도 있다고. 그럼 이거 다 써먹여야지. 그러면 이제는 소득까지만 보자고요. 소득까지만. 그러면 소득 탄력성이 0.4입니다. 두 자는 이 자는 정상제입니다. 그럼 정상제란 말은 소득이 증가하면 수량이 증가하죠. 소득이 증가했다잖아요. 3%. 그럼 소득이 3% 올라갔습니다. 수요량은 증가한대요, 감소한대요? 증가죠. 정상제니까. 정상제일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은 증가죠. 몇 퍼센트? 1.2%. 요 두 개 곱하니까 1.2%.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고 여기 밑에 없다고, 교차 탄력성이 없다고 봐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아파트 전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아파트 전체 수요량은 0.6% 감소죠. 그렇게 어려울까요? 가격만 보면 1.8% 감소잖아요. 여기 소득 때문에 1.2% 증가잖아요. 그럼 요 두 개 묶으면 1.8% 감소했는데, 떨어졌는데 1.2%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몇입니까? 마이너스 0.6%. 0.6% 감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또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까지 봐야지, 이제. 전체를 봤으니까.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나왔으면 이제 두 자가 대체제인지 부한제 봐야 되는데, 교차 탄력성이 이렇게 플러스 값이 나오면 두 자는 대체제입니다. 왜 대체제인가 볼까요? 대체제 보자고. 여기 교차 탄력성이 주어지면 아까 했잖아요. 아까 교차 탄력성 이 문제 하기 전에 교차 탄력성 할 때 부한제면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 아까 제가 예를 들어줬어요. 예를. 근데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값이잖아요. 그럼 두 자가 대체제라는 소리예요? 근데 친절하게도 대체제라고 준다고 뭐예요? 여기 보면 대체제 이렇게 줬잖아요. 대체제. 그럼 대체제 배웠잖아요. 대체제란 것은 한 자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자 수요량이 뭐한다? 증가한다. 그럼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하겠지. 대체제니까. 그럼 오피스텔 가격이 얼마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3%. 그럼 3%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선생님 왜 증가? 투자가 대체제니까. 한 자가 올라가면 다른 자의 수요량은 증가죠. 근데 몇 퍼센트 증가? 0.6%. 0.6% 어떻게 나왔는데 이 두 개 곱해서 0.6%.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여기 이제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0.6%. 그럼 가격만 보면 1.8% 감소인데 소득 때문에 1.2%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 아파트 가격 때문에 오피스텔 가격 때문에 아파트 수요량은 0.6% 증가하고 이렇게 하면 1.8%. 1.8%가 빠졌는데 1.8% 증가했습니다. 그럼 수요량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변화 없어. 변화 없음. 이런 문제 형태 아주 빈번하게 출제했습니다. 이거. 답은 5번. 변화 없음. 자, 나나 힘들어서 안 할란다. 그런 분 있는가 하면 할만하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요 탄력성이 몇이다 나오면 무조건 공식 만든다는 거. 그러면 풀린다는 거. 공식을 만들고 생각한다는 거. 자, 이런 문제 형태가 아주 빈번하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테마 11번은 됐고 이제 테마 유사문제 1번하고 유사문제 2번은 여러분이 하셔도 돼요. 다 할 수 있으니까 보고 거기 유사문제 3번 있죠? 유사문제 3번은 풀지 마세요. 이거는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풀 필요가 없습니다. 유사문제. 그러면 4번 문제 있는데 4번 문제는
여기 유사문제 4번 문제는 지금 우리가 푸는 테마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4번 문제까지 하지 말라고. 4번 문제 하지 말고 유사문제 아니 테마 문제 11번만 몇 번 풀어보면 되고 유사문제 1번은 아까 했으니까 덜 쓸 거고 2번도 똑같아. 유사문제 1번하고 4번 1번하고 1번하고 똑같은 문제야. 알지? 2번이 더 쉽고 1번이 좀 더 어렵고 아까 처음에 풀었던 테마 10번 문제하고 똑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하고 4번은 풀어서는 안 돼요. 41페이지 3번하고 4번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력성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탄력성이 마무리되고 이제 요거 이제 다 봤고 이제 경기 변동 갑시다. 지난주에 배웠지만 그럼 경기 변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기 변동의 특징 이렇게 배웠어요. 경기 변동에서 뭘 배웠냐면 경기 변동에서 부동산 경기 변동 그러면 5가지 전 배웠어요. 첫 번째 이제 개념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건 개념은 부동산 경기 변동은 부동산 시장의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한다. 이게 경기 변동이에요. 개념. 두 번째 유형 배웠죠. 유형. 한 달이 지난 게 아니라 일주일 지났습니다. 유형에서 첫 번째 무슨 변동? 순환적 변동. 순환 변동은 4개의 국면이 순차적으로 변동하는 것.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그다음에 추세 변동이 있었고 계절적 변동. 봄, 가을에 이사철에 집값이 변한다는 거. 그다음에 대학교 앞에 방학철에 온룸이 텅텅 비지만 신학기가 되면 온룸 구하기 힘들다는 거. 요거 계절적 변동. 그다음에 불규칙 변동. 불규칙 변동은 정부 정책이 바뀌면 대부율이 바뀌면 갑자기 경기가 바뀌는 거 불규칙 변동.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 변화로 이렇게 나와요. 총부채 상환 비율 변화로. 그럼 불규칙 변동. 그다음 세 번째 측정 지표를 했어요. 측정 지표. 측정 지표는 무엇을 보면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 소리야. 그래서 첫 번째가 자, 건축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축량을 보려면 허가 면적을 봐야 됩니다. 허가 건수, 허가 신청 건수, 허가 면적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두 번째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취득세 납부 실적을 봐야 됩니다. 세 번째 가격을 봐야 됩니다. 네 번째 공실 공가율을 봐야 됩니다. 등등등 이렇게 여기 측정 지표였어요. 요 세 가지 사항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뭐보다 중요하냐면 이제 네 번째로 배웠던 게 강의 노트에 네 번째 나왔던 게 순환 국면별 특징이 있어요. 순환 국면별 특징. 요 순환 국면별 특징은 요거 기억하라겠잖아요. 상, 하, 도. 상향 시작에서는 하, 옛날 가격은 새로운 거래 하한선. 도, 매도인 중심 시장. 요게 가장 중요하고. 다음 다섯 번째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 불비다르다. 불규칙적, 불명확, 비대칭적, 지역별로, 용도별로 부동산 경기 변동 하다 다르다? 다르다. 주기 길다. 진폭은 크다. 그 다음에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뭐 요거 정도 배웠습니다. 자, 그거 관련된 거요. 자, 가봅시다. 자,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4개의 국면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도 있다. 요거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요걸 제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안정시장이라는 거. 그러면 이 질문을 만약에 이제 모르겠다. 그럼 넘어가 볼게요. 문제 푸는 요령이니까. 2번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은 공실률, 건축 허가 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올까 있을까? 오, 이거. 측정 지표. 3번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 OX, X 여기 다 진폭이 크다. 진폭이 크다. 진폭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점은 높고 저점은 깊다 낮다 이렇게 해야 돼. 낮다. 그래야만 진폭이 커지겠죠. 이렇게 출제한다고.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정점은 높고 저점은 낮다. OX? O. 이렇게. 4번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적 변동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상향 국면에서는, 그러면 상하도 물어보는 거예요. 상향 국면에서는. 그러면 상향 국면에서는 여기 나오면
바로 상하도를 써라고 이렇게 그래야 돼. 여러분이 안 틀리니까. 상향 시장에서는 하한선 매도자 중심 기준에 상향 국면에서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이 앞전의 회복 국면에서 거래 사례 가격은 옛날 사례 가격이 새로요.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선, 하한선, 하한선, 하한선. 옳은 지문이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답은 3번인데 요 1번이 무슨 말일까? 제가 안정시장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안정시장은 잘 드세요. 여러분 헷갈린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자, 순환적 변동. 순환적 변동. 여기에 몇 개의 국면이 있어요? 4개.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있는데 이것 말고 부동산 경기 변동은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좀 헷갈려요. 잘 들으세요. 순환 국면은 순환 변동은 몇 개가 있고요? 4개가 있어요. 4개가. 순환 변동은 이렇게 4개가 있고 이것 말고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중요한 게 요 안정시장은 사실은 잘 숫자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판단하셔야 돼요. 요 안정시장은 순환 변동에 속하는 겁니까? 안 속하는 겁니까? 안 속한다고. 안 속해. 안 속하는데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부동산 경기 변동, 순환 변동은 요건 4가지인데 요건 4가지가 순환 변동이고 근데 안정시장이라는 것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야. 그 말. 그럼 안정시장이 어디가 안정시장이냐면 여기는 순환 변동 아니에요. 이거는 순환 변동 아니라고. 이 안정시장은 우리 서울의 역세권 지역을 안정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역세권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아요. 그게 안정됐다는 가격이. 그래서 그것을 안정시장이다 이렇게 한다고. 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안정시장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거라고. 지역. 그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적 변동,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요거 말고 안정시장도 있다 없다? 있다. 의미하셨죠? 다음 그 말이야. 봐요.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4가지 국면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도 있다. OX? O야. 근데 주의할 거, 자, 잘 봐요. 이렇게 나오면 옳은 말인 거 봐봐요. 부동산 경기의 순환적 변동은, 부동산의 순환적 변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그리고 안정시장이 있다. 뭡니까? X입니까? 그때는 X예요. X? 그러니까 요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순환적 변동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근데 요걸 집어넣어주면 그럼 틀린 말이 안 된다는 소리야. 봐요. 부동산 시장의 순환적 변동에는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그리고 안정이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근데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적 변동도 있고 안정시장도 있다. 그러면 옳은 말이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거 헷갈립니다. 자, 이제 됐어요. 그럼 이제 요 테마 12번 됐고 그 유사문제 있는데 유사문제 여러분 3문제 나왔는데 여러분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유사문제 3개 중에서요. 그 답만 보고 갈게요. 유사문제 1번 갑시다. 유사문제 1번에 4번 갈래요? 4번 봄, 가을에 반복적인 주택거래 건수 증가했습니다. 그 봄, 가을 나왔으니까 이거는 추세 변동입니까? 계절적 변동입니까? 계절적 변동이야. 그래서 틀린 거라고. 2번이 답이 3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의 답이 2번이야. 그러니까 둘 다 틀린 거 고르겠다고. 2번도 틀린 거 고르라고 3번도 틀린 거 고르겠는데 2번의 답을 3번 봐봐요. 3번 보자고.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 반복적으로 순환한다. OX? X. 불규칙적이고 비반복적 그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답이 3번이고 이제 3번 문제가 31회 때 문제인데 이것도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그랬는데 거기 2번 지분 봐봐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반복적으로 순환된다. OX? X. 그러니까 29회 때하고 31회 때 이렇게 지금 퐁당퐁당 냈단 말이에요. 27회 때 내고 29회 때 내고 31회 때 내고 퐁당퐁당 내고 있는데 29회 때하고 31회 때하고 똑같은 지문이 지금 주고 있는 거야. 똑같잖아요. 약간 차이가 있지. 맞죠? 똑같은 게. 27회 때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3번 연속 답이 이거라고. 부동산 경기 변동은 규칙적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OX, X. 나머지 것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겨서 테마 13으로 갑시다. 테마 13으로 가면 그러면 경기 순환과 부동산 시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기순환과 분산 시작 나왔으니 경기순환 그럼 뭘까?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그거 물어보겠다는 소리야. 순환구별 특징, 상하도 물어보겠다는 소리 이게. 자,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회복 국면도 있고 상향 국면도 있고 후퇴 국면도 있고 하향 국면 등의 순환적 경기 변동을 나타낸다. OX? O. 자, 이걸 이렇게 두 개 묶으면 뭐라고 하고? 상승. 이렇게 두 개 묶으면 뭐라고 하고? 하강. 됐죠? 그럼 요거를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도 돼요.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강이 순차적으로 변동하는 것을 말한다. OX? O.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옳은 말이고 2번 하향 국면 하 나왔습니다. 하. 그러면 하상수. 자, 하향 국면은 하, 상. 옛날 가격은 상한선. 매수자 중심 시장. 그럼 하향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요 맨 나왔습니다.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무슨 선? 상한선. 하, 상, 수. 오른쪽. 2번 상향 국면 나왔습니다. 상하도. 상, 하, 도. 상향 국면에서는 매도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무슨 선? 하. 상, 하, 도. 자, 다음 4번 회복 나왔습니다. 회복은 뭘로 본다? 상향. 회복하고 상향은 똑같다. 상향을 본다. 그러니까 회복을 상향을 보니까 회복시장도 하한선이 되고 누구 중심시장? 매도자 중심시장이 된다. 자, 갑시다. 회복시장은 매도자가 중시되고 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요 기준가격은 의미 없다 그렇습니다. 기준가격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고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OX? O. 그잖아요? 자, 5번 후퇴 나왔습니다. 후퇴는 하향시장으로 보면 돼. 후퇴는 하향시장. 그 후퇴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이제 후퇴 나왔으면 하향시장을 보니까 하, 상, 수 이렇게. 그럼 후퇴 국면은 매수자 중심이고 상한선이 나와야지. 상한선 나왔는데 하한이 나왔네. 하한.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 다음 몇 번입니까? 5번. 이렇게. 그러니까 테마 13번 문제는 상하도 물어보는 거야. 상하도. 이렇게. 상하도를 물어보는데 지문이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 집어 넣어준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유사 문제는 여러분 보시라고요. 똑같아요. 유사 문제 1번이나 2번이나 보면 상향시장 똑같죠. 보시고 3번도 채워보시고. 자, 됐어요. 이제 여기 유사 문제 14번에 이제 거미집 모형 나왔습니다. 거미집 모형까지 쭉 해버릴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자, 이 거미집 모형에서 우리 거미집 모형 나오면 수렴, 발산, 순환 따지는데 기억나는 게 뭐가 기억날까요? 숫탄수. 수요가 더 탄력적인 수렴이다. 그죠? 그 기울기로 나오면 공기수. 공구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이다. 요거 따지는 거예요. 자, 그거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A 분사는 수요곡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0.3, 공구선의 기울기 0.7. 기울기 나왔습니다. 기울기 나오면 여기다가 수탄수라고 쓸래요? 공기수라고 쓸래요? 공기수라고 쓴다. 공구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이죠. 수요곡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의미 없죠. 절대값 씌우니까. 공구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럼 공기수 되죠. 뭡니까? 수렴. 이건 수렴이다. 자, B부동산은 수요곡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0.5, 공구선의 기울기 1.5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0.5.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 1.5가 0.5네요. 0.5. 제가 문제 잘못했네. 0.5입니다. 그러면 B부동산은 수요곡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0.5인데 절대값 씌우니까 그냥 0.5가 되는 거죠. 0.5. 공구선의 기울기도 0.5 이렇게. 똑같죠? 그건 뭡니까? 순환. 그럼 답 금방 나오잖아요. 몇 번입니까? 1번이죠. 1번. 자, 요거는 되는데 이제 2번 문제, 유사 문제 2번 문제. 유사 문제 1번은 풀 수 있잖아요. 유사 문제 1번은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유사 문제 1번 27회 때 나왔습니다. 그럼 유사 문제 1번 B시장 봅시다. B시장.
유사문제 1번의 B시장은 수용소의 기울기 마이너스 0.3, 공구소의 기울기는 0.3. 마이너스 빼니까 똑같죠? 그럼 B시장은 뭡니까? 순환이네.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유사문제 2번. 유사문제 2번이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자, 유사문제 2번까지 봅시다. 거기까지 보고 이제 시험 타게요. 유사문제 2번. 여기 2번인데 제가 이제 1번이라고 잘못해 왔네요. 2번 갑시다. 여기 32대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네, 유형 물어보는데, 거미줄 모형의 유형 물어보는데, 탄력성도 안 주고 기울기도 안 줬습니다. 그럼 뭘 줬습니까? 수요함수, 공급함수를 줬죠. 그럼 이 수요함수에서, 이 공급함수에서 기울기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울기 구할 때 Q를 뭐로 나눈다? P로 나눈다. 여기에 기울기다. 그러면 이제 여기 A주택시장 갑시다. A주택시장은 기울기 구할 때 여기에 이제 수요함수, D가 붙은 게 수요함수. 그럼 수요함수에서 수요곡선의 기울기를 구하는데 여기 수기를 구하는데 수요곡선, 수요함수에서 QD, Q 앞에 있는 숫자, Q 앞에 있는 숫자가 몇입니까? 1. 나누기 P 앞에 있는 숫자 1. 그럼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1.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씌울 거니까 1. 이렇게. 그럼 이 DX는 공급함수네요. 공급함수를 통해서 공곡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Q 앞에 있는 숫자 1. 나누기 P 앞에 있는 숫자 4로 나누죠. 그러면 공기는 몇입니까? 공소의 기울기는 4분의 1. 그럼 기울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공기수라고 한번 써보자고. 공기수가 공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이죠. 그런데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1이 4분의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수렴입니까? 발산입니까? 발산. 그래서 발산이죠. 이거는 발산. 발사가 아니라 발산. 자, B 갑시다. B 수요함수, 공급함수 주었습니다. 그럼 수요함수는 QD는 500-2P. Q 앞에 있는 숫자 1 나누기 P 앞에 있는 숫자 가져와라 2. 그럼 여기는 수기가 몇입니까? 2분의 1. 자, 공급함수 나왔습니다. 공급함수 나왔는데 여기 Q 앞에 있는 숫자가 1이고 여기 P 앞에 있는 숫자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0.5인가요? 0.5죠. 0.5는 여기다가 나누기 0.5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 몇입니까? 공기가 2가 되죠. 2. 그러면 수요곡선의 기울기, 공곡선의 기울기 나왔으니까 공기수 한번 써봅시다. 공기수가 되는가? 공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러면 공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뭡니까? 수렴. 그럼 얘는 수렴인가요? 수렴이요. 그러면 답은 수렴과 발산 이렇게 되나요? 수렴과 발산? 맞죠? 아, 발산과 수렴. 발산과 수렴이니까 답 몇 번입니까? 4번.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주어지면 기울기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 이것만 연습하고 이것만 부기하고 이제 좀 쉬었다 할 건데 나머지 것은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3번 문제 해도 되고 3번 문제를 보면 거기 두 가지를 물어봐요. 3번 문제는 거미집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투자가 대체제냐 부환제도 물어봐요. 그 거미집은 했으니까 보고 이제 그 3번 문제를 통해서 대체제인지 부환제인지 한번 볼까요? 대체제 부환제인지 이거 보면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자, 3번 문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갑시다. 세 번째 줄. A 부동산 상품 가격이 5% 올라갔죠? 네, B 부동산 상품의 수요가 4% 하락했죠? 그럼 A, B가 나왔으니까 대체제 부환제죠? A의 가격이 올라갈 때 B의 수요는 감소했죠? 수요가 하락했다 나왔는데 수요가 감소한 거죠? 그러면 재화가 두 개 나왔으니까 대체 아니면 부환제일 거고 한 재의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재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무슨 제입니까? 부환제.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여기만 보고 이제 그럼 한번 이렇게 여러분 풀고 제가 몇 번 말했죠. 제가 안 푸는 문제 중에서 여러분 못 풀겠으면 저한테 오셔야 한다고. 자, 그럼 이것만 확인할게요. 자, 수요함수가 여봐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3QD는 200-6P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수요곡선 기울기 봅시다. 수요곡선의 기울기. 그러면 Q 앞에 있는 숫자 3이죠? 3 나누기 몇입니까? 6. 그러면 이거는 6분의 3이니까 몇인가요? 2분의 1 맞죠? 맞지요? 자, 이거 한번 구해보실래요? 이거 6P는
3QD 마이너스 200. 자, 요거 나왔어요. 요거 수함수거든요. 요거 수기 구해보세요. 수기. 수기 몇입니까? 요거 수용선의 기울기 몇인가요? 수용선의 기울기가 100인가요? 요거 2분의 1입니다. 두 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Q가 앞에 나왔냐 P가 앞에 나왔냐 그 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여기 우리가 지금 계속 요거 연습하죠? 이렇게 주면 다 맞춰요. 근데 이걸 P를 앞에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한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다고. 그동안 연습한 것은 다 Q가 앞에 나와. 이렇게 Q가 앞에 나오니까 뒤에 P로 나눈다. 이거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볼래요? 요거 요를 내가 다시 써볼게요. 요걸 다시 쓰면 이렇게 썼다고. 4P는 100 4P는 마이너스 100 플러스 QS 이렇게 쓸 때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라고. 요 두 개가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고공구성의 기울기를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Q 앞에 숫자 1이고 나누고 P로 앞에 숫자 나눠서 4분의 1이다. 이것도 금방 된다고. 근데 얘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걸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면 공기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가 4라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사냐면 여기 4를 이렇게 하고 이걸 나누고 이렇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Q 앞에 있는 숫자를 P 앞에 있는 숫자를 나눈 거라고. 이거는 반대로 하고잖아. 반대로.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나온 것을 뒤에 나눈 거 나눈 게 아니라 Q 앞에 있는 숫자를 P 앞에 있는 숫자를 나눈다고.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 1이죠. 1 나누기 요거 가져와서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한다는 소리. 이렇게. 아셨죠? 무조건 여기 Q가 앞에 나온 게 아니라 P가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P가. 자, 됐습니다. 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쉬었답니다.